일단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와서 뭐 필크루크부터 시작해서 보니페이스 여러 공격수들을 만났지만 이제 이번 경기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케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가장 파괴력이 넘치는 공격수 기라시를 상대합니다.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매우 중요하죠. 뭐 순위표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 2위 32점,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31점으로 리그 3위예요.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폭설 때문에 지금 현재 두 팀의 순위가 붙어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라시와 김민재의 대결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선수들을 만났을 때 보통 경기를 매우 잘하거든요. 뭐 나폴리에서는 호일룬도 있었고요. 챔피언스리그 나갔을 때는 무아니를 만나서 너무나 잘했고 레인저스의 뭐 모렐로스 뭐 요런 선수들을 김민재가 만났을 때 분명히 이제 유망한 선수라고 알려졌는데 모두 다 제압을 했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에는 오펜다를 만나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필크루크 만나서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유망한 선수를 만났을 때 거의 제압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라시도 물론 기라시는 나이가 어리진 않습니다. 기라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잘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대기만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나이가 그 정도까진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 기라시의 장점을 이제 보시면 김민재랑 몸싸움을 아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라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선수가 키가 크고 또 덩치가 또 있다 보니까 스피드보다 제공권, 버티는 힘 이런 걸로 경기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기라시의 장점은 오히려 마치 해리케인 같습니다. 약간 민첩한 해리케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해리케인보다 연계 플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조금 떨어지지만 실제로 기라시가 해리케인이 나의 롤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연계 플레이도 좋고 활동 반경도 매우 넓은 선수예요. 슈투트가르트가 일단 감독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는 어떤 형태의 전술을 쓰냐? 분데스리가의 특징이죠.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는 라이프치 같은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4-2-3-1 전형 같아 보이지만 기라시와 운다브 그리고 퓨리, 밀로 이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4-2-2-2처럼 뛰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경기를 해도 라인을 엄청 끌어올립니다.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공격권을 잡았을 때 중앙 지역에 있는 4명의 선수가 각자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수비를 정말 곤란하게 만들어요. 정우영 선수를 헤네스 감독이 좋아해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주전으로 기용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정우영이 측면과 중앙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고 플러스 체력이 뭐 좋기 때문에 공간 침투에 부지런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정우영 선수를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우영 선수는 약간 벤치고요. 이 기라시의 특징은 전술적으로만 봐도 중앙 지역에 모여 있다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단 스피드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운다브가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중앙에서도 퓨리가 뛰어 들어가면서 또 수비수를 한 명 끌어당기면 이때 기라시가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드는 이러한 장면이 일단 많이 나와요. 기라시가 스피드가 빠르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계속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기라시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기라시가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나머지 선수들도 계속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뛰어 들어가는 기라시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줘요. 근데 기라시가 애초에 스피드도 빠르고 상대 중앙 수비수랑 경합할 때 힘도 있고 탄력이 좋다 보니까 마치 이제 좀 약간 오시맨스럽게 부딪히면서 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 경합에 이겨서 완벽하게 볼을 끌고 1대1 찬스를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기라시가 아주 좋은 부분이 최근에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골키퍼가 나오는 걸 보고 툭 뛰어서 로빙슛으로 득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김민재랑 어떻게 싸우겠다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기라시가 중앙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기라시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갈 때 완벽하게 1대1 찬스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도 로빙슛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요. 박스 안에서의 침착성이 참 좋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기라시가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수비수가 기라시의 움직임을 보고 앞쪽으로 일단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라시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앞으로 달려가다가 수비수가 기라시의 움직임을 보고 앞쪽을 가로막으니까 바로 방향을 바꿔서 뒤쪽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기라시의 움직임을 놓쳤고, 크로스가 기라시에게 올라왔을 때 기라시가 너무나 편안하게 안쪽에서 움직임 한 번으로 수비를 제낀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오프더볼 플레이가 좋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는 라인을 올리는 팀이다, 그리고 라인을 올렸을 때 기라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뭐 운다부, 퓨리, 이 공격수들이 좌우 측면과 중앙에서 계속 스위칭해서 뛰어들어간다 라는 뜻은, 이제 이번 시즌에 그 김민재 선수가 오펜다랑 경합하는, 혹은 뭐 보니페이스랑 경합하는 그런 장면처럼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계속 이제 따라 들어가면서 몸으로도 부딪혀주고 스피드 싸움하고 지능적으로 기라시의 움직임을 잘 커팅을 해내고, 이런 장면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라시가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에 능하고 오프더볼 플레이에 능하고 경합에 능하고 이런 선수가 아닙니다. 다재다능해서 케인이 롤모델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연계 플레이가 되게 좋아요. 기라시가 주변 선수들한테 찬스 메이킹도 많이 해줘요. 특히나 마치 케인처럼 약간 내려가줍니다. 내려가주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죠.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들이 중앙에 있다가 공간으로 막 침투해 들어가니까,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기라시가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잘 원터치로 뿌려줄 때가 많아요. 이 장면 보시면 기라시가 많이 내려와 있죠? 마치 해리케인처럼 내려오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요. 그러면 측면에 있던 슈투트가르트의 동료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뛰면서 기라시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라시가 볼을 받아서 원터치로 돌려놓죠. 그리고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기라시가 패스 한 방으로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기라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와 스위칭이 돼요.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기라시가 볼을 받아서 또다시 원터치로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김민재 선수가 기라시를 상대로 했을 때 기라시가 내려가서 받는 그 상황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슈투트가르트가 라인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인을 올리고 뮌헨도 라인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로의 뒷공간이 많이 나요. 이때 기라시가 내려가서 볼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기라시가 뛰어들어가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줄 수 없도록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라시가 원터치 패스로 패스를 넘겨주기 전에 볼을 빼앗아내는 거죠.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면 기라시가 내려가서 볼을 받기 때문에 김민재가 볼을 뺏는 위치가 애초에 높고요. 그리고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뒷공간으로 김민재가 빼앗아서 뭐 무시할라한테 전달한다. 그럼 무시할라가 받아서 좌우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측면 공격수들에게 뿌려주면 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기라시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기라시를 바짝부터 따라가서 볼을 빼앗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라시를 상대할 때는 최근에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려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슈투트가르트의 그 공격적인 전술이기 때문에 기라시만 막다가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오히려 공간이 나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김민재와 기라시의 대결은 이번 경기에서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그리고 기라시가 뭐 분데스리가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폼이 좋은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기라시뿐만 아니라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들이 중앙 지역에 있다가 공간으로 빠져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노이어가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이제 놓치지 않고 빠르게 나와서 뒷공간 커버해주는 거, 이것도 바이에른 뮌헨 수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 경기는 여러 측면에서 흥미진진한 경기, 특히나 뭐 김민재와 기라시의 대결에서 아마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기라시가 이제 있고 뭐 운다부도 있고 피리도 있고 밀로도 있지만 후반전에 교체로 요쯤 자리에 정우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주전으로 기용되지 못하지만 후반전 한 80분 뭐 75분 이때쯤에는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기라시와 운다브가 앞쪽에 있고 정우영 선수가 들어오면 정우영이 또 공간으로 막 침투해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때 또 김민재가 정우영이랑 아마 부딪히는 장면이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김민재와 정우영 선수의 싸움도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